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판을 읽어보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아까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휴가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휴가 못 갔다 오셨다고 그러던데 두 분은 어떻게 좀 저도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셨죠? 예. 김은혜 의원님은 어떠세요? 휴가 못 갔습니다. 네. 네. 목소리도 지금 아니 휴가를 못 갔다는 말을 할 때는 조금 침울해지죠. 네. 아니 어제 김은혜 의원이 그 국회에 네. 언론중재법 농성 현장에서 제가 사진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신 건가 했어요. 어제 한 4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구호도 외치고. 예, 저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라는 건 사실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다. 아침부터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어쨌든 끝까지 막으려 합니다. 제가 네. 요즘에 이제 김은혜 의원님하고 방송을 몇 번 하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하고 의상이 똑같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까 또 두 분 파란색 바탕에. 그래서 한 화면에 담아 주십시오. 두 분 의상이 원팀 같습니다. 네, 똑같아서 의원님하고는 이제 정치를 같이 가는 거구나. 두 분의 특징은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가 본론에 들어가면 또 세상 없이 치열해지시는 분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들어보죠.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감과 감정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구합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원희룡 후보가 8월 18일에 했던 기자회견의 한 장면을 골라오셨어요. 저는 뭐 이거 골라오실 줄 알았어요, 이번 주는. 그래요? 예, 이번 주는 워낙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뜨거워가지고. 아니 그 원지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비장감이 막 느껴지네요. 그래서 듣다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준 의원 가슴이 왜 터져요? 기뻐서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비장감을 느끼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첫 번째 볼 때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 그 다음에 파워 게임이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런 공방이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내재돼 있다. 혹시 물어보면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아직 그 국민의힘 내에 지분을 확보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너 싸움을 하는 건데 스스로 이제 오너가 되고자 하는 어떤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약간 또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싸움의 양상이 더 치열해지면 선수 교체에 대한 얘기가 더욱더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이 갈등 그 대화 거기 속에 안에 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정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관계를 복원한다고 할 때가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정리하자. 그렇죠. 관계를 갈등 상황 회복하자. 정리, 회복. 그런 가운데 개념이 하나가 있고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끝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저는 후자 쪽에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할 때 검찰총장을 한 거와 정치 입문에서의 그 과정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 네.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비 경선과 본 경선도 있지만 본선에서 싸워서 이길 정도에 있는 후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파이를 키워서 결국 정당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리의 의미에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니, 이준석 제가 대표 얘기를 했더니 김은혜 의원님이 비장해지시네요. 아니 지금 2021년에 드디어 궁예가 CBS 스튜디오에 아니 제가 이제 나타났다. 예측 정치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예는 아니고 예측을 제가 관심법을 신법까지. 보여주신 박성준 의원은 그렇게 보신다는 예, 얘기인데 예측을 하는 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 김은혜 의원은 어떠세요? 저도 오늘 이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상처가 나서 좀 반창고를 붙여놨더니 그 반창고 굳이 떼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계셔서 지금. 그러면 한번 다 떼고 붙자 한번. 그래 보죠. 아니. 본질로 들어가 보죠. 예. 선수 교체를 누구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경위가 어찌 됐던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송구하죠. 그리고 자정 노력이 그렇지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있고요. 달라지고 있다는 게 또 어제 그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근데 링 위에서 이게 권투를 한다고 하면 선수가 선수끼리 붙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심판을 쳤잖아요. 선수랑 심판이랑 붙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심판을 왜 때리지? 권투에서? 아하. 그러면 그 의도나 이제 뒷 배경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 마련인데 네. 권투는 권투다. 결국 선수끼리 붙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수- 잠깐. 저 제 하나만, 질문 예, 예. 하나만 궁금한 거. 네. 그러면은 그 선수는 심판을 왜 때린 거예요? 아까 아니, 박성준 의원은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고 권력싸움, 생각하시는 예. 거. 김은혜 의원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 보통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심판 때리는 건 혹시 심판이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대표가 되시려는 거 아니냐, 뭐 비대위 체제 아니냐 이런 행간들이 막 나왔었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원희룡 후보가 본인이 직접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셨고 네네. 저도 대표 선거 나가 보니까 네. 물론 떨어졌지만 이게 대표 안 되면 뭘 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요. 일단 선거에 들어가면 이겨야 한다. 선거는 예,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진입니다. 거기서 뭐 우회해서 국도 타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그 이제 선수 교체라는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분열 양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 체제를 흔들어요. 상대편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또 흔드는 방향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또 그런 흔들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수 교체라는 게 이제 당 대표에 대한 흔들기 또 후보에 대한 흔들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당내 결집, 당내 통합을 통해서 외연 확장이거든요. 이런 양상은 뭐냐면 당내 분열이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분열을 극복하고 외연을 확장해서 대선을 가는 건데 이 리더십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이 그게 이제 인물이 뭐냐면 없다. 지금에 있는 상징적 의미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냐면 당내에서는 제가 예측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가 본선을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극단에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파란의 예고 이제 시작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봉합이 아니라 워낙- 시작이라고 네. 보세요. 워낙 민주당에서 경선을 심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한테 한술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따뜻한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네. 사실은 당 안에서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당원과 국민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로 됐으면 조금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게 스타일대로 뭘 할 수 있게 좀 봐주는 기간도 필요한데 너무 기존의 정치 문법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당 안에서? 저도 대표 리스크라고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경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무대에 오르시는 분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재선 주자들이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민해져서 생긴 거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미 2030 세대를 대표할 만한 상징 자본이 됐죠. 예. 이게 신세대 37살 정치인의 쓰는 화법
문법 너무 다르거든요. 참 낯설어요. 저도 가끔씩 당황하거든요. 바로바로 쏘니까요. 아, 김은혜 의원님조차도. 예, 그러니까 저도 70년대생밖에 안 됐는데, 근데 MZ는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일찍 결혼했으면 MZ 아들이. 근데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이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문법을 구사하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서로 적응하고 익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과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같이 얘기해 보니까 확실히 공부, 저도 어렸을 때는 책의 앞장부터 맨날 시험 볼 때 공부를 해서 예, 예. 앞장에서는 문제 보통 안 나오잖아요. 뒤에서 나오니까 맨날 틀리는데 이준석 대표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라 그런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신뢰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원희룡 지사도 정치를 오래 했고 네. 그 제주지사도 했고 지금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에게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녹취 파일이나 이런 공개하는 경우는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믿음과 신뢰의 영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이게 분열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게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건 뭐냐면 이 녹취록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법률 소송했을 때 이런 경우 하지 정치 고수들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감정의 영역으로 가서 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는 관계 복원이 아니라 파탄까지 온 거예요. 이런 녹취 파일 공개하는 경우는 너 끝내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인 간의 관계도. 근데 이런 정치 영역에서도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와 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지금 화해 국면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봉합되고 있습니다라는 김은혜 의원 말씀에 박성준 의원은 그거 아니다. 이거 쉽게 화해되고 봉합될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반론을 하셨단 말입니다. 김은혜 의원님. 저는 원희룡 후보의 게임을 본인만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로 생각한다면 전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녹취록 공개하라고 하면 이 선수끼리 녹취록 공개 안 할 줄 서로 다 알면서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어쨌든 경선 국면에 들어가게 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전술은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좀 거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네. 하나만 짚고 김은혜 의원 그 말로 가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어제 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어르신이 좀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요것이 그냥 한 말인지 뭔가 행간이 깔려 있는 건지 또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김은혜 의원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11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선대본부가 꾸려질 때 네. 그때 김종인 위원장님이 원래 이 별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별의 시간을 재보시기도 하고 스톱워치로 별이 이제 이미 흘러갔는지도 이미 다 나침판처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의 무대가 될 만한 상황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살만한 판이다. 이거는 당을 승리로 이끌 만한 국면에서 내가 나서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아실 만한 분이어서 그분의 통찰력과 해안을 저희가 11월에 구해봐도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성준 제가 의원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럼 안정적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대 정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느냐. 거기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김은혜 의원과 제가 얘기할 때 이준석 대표가 젊은 세대로서의 시대 정신을 발휘하고 지금에 있는 청년들이 안고 있는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당대표이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지지층으로 볼 때는 중도 영역, 수도권, 청년입니다. 근데 이 영역 자체를 부인하고 과거 회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이었는데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불러들인다라는 것은 야 이건 우리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미래로 갈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네. 안정적 관리형이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시대 정신을 스스로 국민의힘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흔들기로 들어가는 아니, 것이 혹시 안타깝다. 민주당이 저 김종인 위원장 등판할까 봐 겁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정면 승부거든요. 누가 오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오케이. 다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할 때 왜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았는지 그걸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카피를 해온 거다라는 식의 멘트가 너무 많아서요. 일본 야키니쿠라는 음식이 한국 불고기 음식이 됐다라고 있잖아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저는 바깥에서 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하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굉장히 센 발언이죠. 이낙연 캠프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두 분의 발언. 하나는 8월 17일, 하나는 8월 18일 다 뉴스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왜 올라오셨을까요? 그 황교익 내정자님 이제는 아니지만 그의 거친 입과 그를 지켜보는 불안한 눈빛. 여당이 결국 소방수가 어제 총동원돼서 불을 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수 총동원.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민주당의 저는 사실 큰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총수가 뜨셨고요. 사과해라 이렇게. 예, 아침에 이낙연 교시처럼 캠프에. 전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억해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는 수호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평화부지사를 경기도에 자신의 측근을 보냈던 분이기도 하죠. 조력을 보태줬던 이분께서 마지막에 따스한 위로를 더해 주면서 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이제 정무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구하기에 어제 민주당이 총동원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사실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좀 네, 맡고 네, 계시기 네. 때문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캠프 안에서는 지난 3일을 보냈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3일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실 이어진 거기 때문에 내정이 제가 이제 된 건. 예. 대변인 맡고 있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이 질문을 하더라고. 황교익 씨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또 대변인 하지만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만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황교익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냥 앞에서 다 서 있었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지금 기자들이 서 있는데 황교익 씨에 대한 아마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딱 나가서서 오늘은 좀 말을 아끼고 싶다. 딱 하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건데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느낄 때 옆에서 지사님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제가 옆에서 좀 느꼈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지금 우리 김은혜 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중요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뭔가 매듭을 지을 때 방향이 잡아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퇴로를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황교익 씨가 워낙 이제 거센 말씀을 하셔서 네. 이 퇴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저는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거든요. 어허. 그러면 그 퇴로를 누가 열어줘야 될 텐데 예.
당사자는 못 여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니 이재명 당사자가 지사- 해줘야죠. 아니 이제 보통 이제 그건 비겁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멀쩡하게 당- 잘 계셨던 분 모셨다가 이렇게 의원님, 앞으로 제가 말씀 좀 죄송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아니 아까 PD님이 오늘 방송 전에 네, 네. 오늘은 좀 끼어들어 주셔요. 알겠습니다. 저 뭐 너무 얼마든지 착하게 공격하면 이제 오늘은 지시를 막 받겠습니다. 수렴하는 네. 패널. 예. 아니 워낙 이제 여론이 거센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좀 테러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 황교익 씨의 지금 아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 근데 방송을 많이 해보면 비장함이라든가 그 떨림이라든가 그걸 느껴지지 느껴지죠. 않습니까? 느껴지죠. 그리고 황교익 씨가 그만큼 자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다독거려주고. 그것을 네, 이해찬 이해찬 대표가 대표가 하면서 이제 역할을 퇴로를 해준 거다. 열어줬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준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자연스럽게 연착륙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사 사퇴하시라라는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친문으로 분류되시는 분 낙하산 인사를 해놓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자진 사퇴의 압력을 이제 주변에서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인사 검증이 잘못됐으면 임명권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됐다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지 측근들 뒤에 왜 숨으시냐 이런 김 빠진 사이다는 안 된다. 이재명 지사님이 과거에 기본소득도 잠깐 자신이 없었을 때 이렇게 흐지부지하셨었는데 이것도 인사 원칙을 보면 이렇게 뒤에서 흙탕물 튈 것 같으니까 아랫분들이 꼬리 자르기를 해주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누가 정부 인사 하겠다고 하겠어요. 기껏 사람 모셔다가 나중에 이분들 다 잘못되면 그분들에게 자진 사퇴를 하면 그분들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저는 황교익 분도 오늘 사퇴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이분이 앙금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자체 이제 출발을 제가 한번 보면 제가 사실 네.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언급하는 게 이미 이제 매듭이 끝난 내용인데 지금 김은혜 의원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출발은 인사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공세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안에 규정을 봤더니 지금까지는 인사를 할 때 너무 폭이 좁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사 규정을 바꿔서 열린 인사를 하고 지금 이제 그 황교익 씨가 관광공사 사장이 내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방송을 하지만 앵커도 지금 계시지만 네. 방송을 해서 그 수준 높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검증을 다 받았던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맛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기관장이 되는 분들이 그냥 관력만이 아니라 창조성이 있고 혁신형의 그 리더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김은혜 의원도 예, 예, 그 부분을 예. 인정하시는 것 같고 예, 예. 그 부분을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인사를 했으면 그럼 끝까지 밀고 나가시던지 아니면은 아니다 싶으면은 이재명 지사가 나서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지적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당 부분은 저는 내부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일파 정리가 낙인을 됐다고 봐요. 찍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면 감정적인 폭발과 순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황교익 씨의 제가 그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그 역사, 자기의 역사에 예, 대한 부정에 대한 것을 이제 참지 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 격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금도의 영역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자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이해찬 대표 얘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나설 필요가 굳이 없는 나설 상황이었다. 필요 없이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은 자기에서 출발하고 네. 자기가 매듭짓는 건데 지금 이제 김현정 앵커도 그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네, 내용들을 네,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큰 파장이 있다 보니까 황교익 씨도 거기서는 매듭을 좀 쥐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30초씩. 아 벌써 드릴게요. 1분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국가 최고 경영자, 지도자의 경우에는 용인술, 사람을 어떻게 쓰고 또 그 사람을
키우느냐의 문제인데 이분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도 예수의 길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그런 친문 분을 모셔왔으면 끝까지 지키던지 아니면 그분이 자신이 그만두게 된다면 남은 인생 부분에 대해서 친일 낙인 찍지 않고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해 줘야죠. 나랑 생각이 다르면 결국은 남은 거대악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분도 황교익 님도 말씀하셨고 이지면 지사님도 그런 식의 비슷비슷한 분들의 DNA는 본인이 어떻게든 설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아까 우리 밖에서 끼어들으라고 한 우리 PD 얘기를 좀 지금 전에 들어보니까 분량이 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시간 맞춰서 들어가시라 그 말이었다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 오해하지 않으시게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예, 다 네. 끝났습니다. 아쉽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